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이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파종기에 접어든 농경지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양돈장 밀집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양돈 농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어제 시신으로 발견된 캠핑을 하다 실종된 30대 여성이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해상에서 100km를 표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8살 최 모 씨를 부검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이 졸리거나 결박당한 흔적도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물에 빠져 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폐에서 확인됐다고 부검인은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익사폐의 소견을 다 갖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은 일단 제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망 시간도 실종 접수 시기와 일치하는 6, 7일 전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최 씨가 어떻게 제주도를 반바퀴나 돌아 100km 떨어진 가파도 부근 해상까지 표류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경찰은 제주 어민들의 의견을 근거로 시신이 일주일 만에 100km를 표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으로 흘러서 우도 방향에서 이 북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서귀포 방면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해류가 있다는 것이 실제 경험측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해양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부근바다 조류의 흐름상 일주일 안에 해안을 따라 100km나 표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숨진 최 씨의 폐에서 익사할 때 보이는 플랑크톤이 검출되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제주 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됩니다. 제주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개수 조정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비 예산을 31억 2,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번 2학기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합의를 통해 무상급식을 추진토록 하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태석 제주도 의회 의장이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 결의안 상정 보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의원 총의가 모여진 제주 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반대 촉구 결의안 상정 보류에 대해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의정에서 처리한 해군기지 절대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파종기에 접어든 농경지에서는 물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더위에 물 사용량도 크게 늘면서 가뭄이 지속되면 중산간 지역의 물 공급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폭염에 바싹 말라버린 당근밭에 시원한 물줄기가 뿌려집니다. 당근을 파종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독한 가뭄에 아직 싹도 나지 않은 상황. 오랜만에 밭이 촉촉하게 젖자 타들어가던 농심도 한시름 났습니다. 그래도 가뭄이 조금 목이 저는 것 같아. 물보임이. 우회라도 너무 햇빛이 그냥 쪼이니까 당근 유만성 나는 것더라도 좀 서늘하게 실이 해주는 것이. 지난달 제주 지역 강수량은 36mm. 평년의 16%에 그치고 역대 두 번째로 적습니다. 파종기에 물 수요가 늘면서 농업용수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 밭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만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 스프링쿨러를 제때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자 지역에 급수 지원 신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농가 18곳이 신청하는 등 급수 지원 요청이 줄을 잇지만 장비며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입을 예산 한 120개 정도 이렇게 좀 확보해 있습니다. 양수기도 지금 한 20개에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확보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폭염에 물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중산간 지역 물 공급도 우려되는 상황.
가뭄으로 격일제 급수제가 진행됐던 지난해에 비해 어승생 1, 2 저수지 수위는 양호하지만 하루 물 소비량이 3만 톤이나 늘면서 지하수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도 수요가 많다 보니 수압이 일부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 시에 비상급수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고 별다른 비 소식도 없어 제주 섬은 곳곳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이 늘어나 주변 지역의 악취도 심각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넉 달 전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양돈장 밀집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까지 뒀는데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요? 이슈 추적 순서, 오늘은 악취관리 지역 제도 실시 이후의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양돈장이 가장 많은 마을인 금왕리입니다. 인구는 1,200명인데 양돈장 60여 군데에서 키우는 돼지는 15만 마리. 사람보다 돼지가 100배 이상 많은 곳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양돈장들이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돌리자 주민들은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냄새가 벨까 봐 빨래도 내놓지 못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널고 있습니다. 구리구리 썩은 냄새가요. 완전 그냥 팍팍 나요. 팍팍. 진짜 그럴 때는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디 떠나고 싶어요.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2층 동사를 다 올렸어요. 하다 보니까 솔직히 500도 하던 게 1000도가 돼가고 1000도 하던 게 2000도가 돼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올 들어 제주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5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행정기관도 악취를 측정하면서 단속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농장주가 허락해야만이 농장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3월 도내 양돈장의 5분의 1인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6개월 안에 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안에 악취를 줄이는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와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악취 저감 시설을 새로 설치한 양돈장은 한 군데도 없고 계획서를 제출한 곳도 2군데밖에 없습니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돈 농가들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도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다 근본적인 책임은 분뇨 처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행정기관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00이 아닙니다. 우리 40입니다. 잘못이. 우리 50입니다. 잘못이. 50에 대한 잘못은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해결이 돼야지 진짜 도민 여러분 악취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축 분뇨 불법 투기로 공개 사과까지 했던 양돈업계가 대형 로펌에 7억 원이 넘는 수입료를 계약하고 소송전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도민사회에서부터 외면당하면은 농가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분뇨를 지하에 몰래 버렸던 양돈장들에 대한 허가 취소도 농림부가 2번 이상 적발돼야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불가능해진 상황. 양돈업계의 집단 반발 속에 악취 관리 지역까지 표류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녹지 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둘러싼 여론조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는 지역별 도민토론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실시할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약 일주일에 걸쳐 전화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도민 참여단 200명을 구성해 수기 토론을 진행한 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도지사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4.3 유족회와 경우회 화해와 상생을 위한 합동 참배가 오늘 제주시 충원묘지와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참배에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 재앙경우회 회원들을 비롯해
제주도와 의회, 정당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위령재단에 분향하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4.3 유족회와 경우회는 지난 2013년 화해와 상생선언을 기념으로 매년 합동 참배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히든클리프 호텔이 식음료 부분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히든클리프 호텔은 지난 4월 식음료 부분에 외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주업체로 이직을 거부한 직원 40여 명을 대기 발령한 뒤 해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호텔 측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된 직원들을 전원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로 인한 선거사범 수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5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이 가운데 17명에 대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기 비제 사건인 보육교사 피살 사건에 대해 주요 증거로 제시된 미세 섬유의 재감정 등 면밀한 재검토를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 연맹은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과 첨단 농식품 단지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 사업이 제주 농업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제주 농산물은 경쟁과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제주도 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안을 채택하고 오는 1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의근 제주국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